정부가 11월 1일 월요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11월부터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현재 진행 상황, 대한민국 방역을 총괄하는 김부겸 국무총리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무척 바쁘셨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짚어보기 전에 이것부터 잠깐 여쭙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됐고요. 김부겸 총리께서 장례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예. 고인은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지내길 바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국가장을 결정한 이유와 배경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네. 고인은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제 진압, 그 책임, 네. 그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셔서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 예. 그다음 북방 정책이라든가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네. 또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신 공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등 경제 민주화의 공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유언 공개에서 나왔습니다만 역사적 과거에 대한 사죄, 네. 그리고 추진과 모두 다 납부한 것 이런 부분, 고인의 자녀와 그 부인께서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네. 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를 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역사의 굴곡을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국민들께 국가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네.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네. 네네. 네, 국립묘지법의 형사 재판 유죄 판결을 네. 받은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다만 네. 이제 유일한 예외가 지난번에 네. 김대중 대통령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제 관련 회의를 열어서 예.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설명들 쭉 국민들께서 이제 듣고 계시고 오늘도 아마 총리님이 말씀해 주셔서 또 많은 청취자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리라 믿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문제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치러야 하느냐라는 그런 국민 청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남아있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럼 같은 논리로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거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문제는 아마 또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할까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 역사의 화해를 위한 어떤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금으로 내야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또 국가의 어떤 위상이라 할까 또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네. 국가가 최소한도 해야 할 또 그런 어떤 의전이라 할까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야기 중점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큰 대강에 대해서 네. 내일 제가 중대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의가 끝나면 예.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서 복지부 장관께서 네.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릴 겁니다. 네. 구체적 내용은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 예정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골자만 좀 그래서 살짝 말씀 주신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것이 갑자기 마스크 벗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른바 이제 일상 회복을 시도한 나라들, 이른바 이제 선진국이란 나라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물론 위중증 환자 숫자라든가 사망자 숫자는 줄었지만 네. 확진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없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자칫하면 우리 의료 체계 자체가 감당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개인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씩 그동안 피해가 집중되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좀 도와가면서 예.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가는 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총리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던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수천에서 수만 명 확진자가 갑자기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2,000명대로 올라섰고요. 네. 지금 총리님 말씀은 개인 방역 철저히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야 단계적 일상 회복 된다, 잘 된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혹시라도 확진자 계속 늘어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멈춰지거나 되돌아옵니까? 그래도 계속 진행됩니까?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이미 이제 시작된 일상 회복의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어려운 정도로 네. 예를 들면 의료 대응 체계 자체가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고요. 네. 만약에 사망률이 확 올라간다든가 하면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걸 감당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럴 때는 네. 국민 여러분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긴급 멈춤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네. 상황을 설명드리고 정말 일종의 긴급 명령이라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 지금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확진자보다도 사망률이나 위중증 환자 발생률이 중요하겠군요. 예, 그래.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의료 대응 아하. 체계라면 네. 그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네. 네. 예, 11월 1일부터는 백신 패스 도입이 예정되어 있죠. 예, 변호사님, 그 백신 패스란 말이 일부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예. 차라리 방역 패스라든가 혹은 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라든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네. 아마도 전 부분을 아직 다 도입하기에는 네. 국민들께서 아직 조금 이해하거나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우선 조금 고위험군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라든가 예. 또 이런 부분부터 먼저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 일부에서는 본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의학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곳에 가려면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코로나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들 우선 네. 예방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별도의 증명서를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아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맞아 백신 접종을 못했다 이런 걸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건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네. 확진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식당, 카페 같은 것이고요. 네.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가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신뿐 아니라 네. 우리 같이 이웃 동료라든가 또 이웃을 위해서라도 네. 이 정도는 백신 접종을 하시는가 아니면 최소한도 내가 지금 현재 확진이 되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서로 증명을 해 주셔야 네.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식당, 카페 이런 곳은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대상이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예. 우선은 네. 이 단계를 하나하나 벗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 지난 한 1년 반 동안 집중되었었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한 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을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분류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네요. 이런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가 대상이 되는 업종은요? 예,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네. 여러 가지로 비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고강도 시설하고 네. 일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편의시설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시설은 좀 구분할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영자들이 예.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 이용권을 끊으셨던 분들이 전부 환불 요구할 거다. 뭐 이런 그분들의 우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네. 서로 준비를 하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지금 네네. 70%를 넘어섰고 선진국에서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접종자가 500만 명 정도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예. 중 상당수는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인 듯한데요. 정부에서 네네. 어떻게 이분들 설득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하여튼 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일단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예. 특히 왜냐하면 지금 고3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어떤 뭐 후유증 때문에 중증이 되거나 혹은 사망이 이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이제 그동안 과학적 여러 가지 주장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우리 사회에서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사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피해 조사의 객관적인 독립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이 위원회를 네. 가동해서 네.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폭넓게 그 네. 인과관계를 조사해 준다든가 또 외국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인정 범위를 좀 넓혀가는 그런 아하. 식으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만이 그나마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방패인 건 틀림이 없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백신 이상 반응 조사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뭐, 네. 뭐 이름을 뭐 그렇게 할지 아니면 아하. 좀 더 포괄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예. 헌재에다가 뭐 이렇게 소를 제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 보고 네. 증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네네.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위원회가 그 피해 환자들 입장에서 입증을 해 주실 텐데 정부에서도 조금 폭넓게 인정 범위를 넓혀 주시고 인과성 인정을 못 받아도 어느 정도의 그런 보상을 해 주셔야 백신을 좀 더 믿고 맞으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지나친 우려를 안 하셔도 되도록 그렇게 네.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 부스터샷이라고 부르는 추가 접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네. 소위가 아니고 그냥 편사님 네. 앞으로는 그냥 추가 접종 이렇게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부스터샷이 뭐냐고 자꾸 질문하시는 국민이 네. 많습니다. 예, 이게 외래 오고 그러니까요. 추가 네네. 접종. 알겠습니다. 네, 추가 접종 이제 11월부터 50대 그리고 얀센 접종자 대상으로 맞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는 예, 거죠? 오늘 질병청장님께서 네. 그 추가 접종 계획을 오늘 발표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나머지 연령대와 나머지 백신 접종한 분들 전 국민께 계속 확대될 예정이십니까? 이제 그분들이 몸 안에 있는 형성됐던 항체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아직 그분들은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예. 우선 이분들부터 네. 고연령층 기저질환자, 네. 얀센 접종자 이분들부터 먼저 우선 이런 뭐 추가 접종을 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쭉 상황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먹는 형태 예. 코로나 치료제 40만 명분 정부에서 곧 계약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계약 네네. 예정입니까? 계약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는 계약을 했고요. 네. 일부는 또 보니까 이제 계약 조건이 예. 뭐 이렇게 이제 또 서로 간에 몇 가지 전제가 걸리고 이래서 예. 다들 이제 어디에 얼마 이렇게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40만 명분은 정부가 확보했거나 곧 할 예정이다. 그렇게 아하.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0만 명분은 확보했거나 확보가 바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뭐 바로라기보다도 네. 왜냐하면 거기도 또 생산 시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뭐 82만 원대에 달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재정 여력 괜찮은가요?
예, 뭐 거기에 가는 예산을 네.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는 반영을 했고요. 네. 일부 부족한 부분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네.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네. 다만 지금 편선님 말씀하신 그 제약사가 네. 말하자면 100개국 정도 이르는 말하자면 후진국들 네. 혹은 또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카피약을 네.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발표된 걸 봤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랬을 때 이런 정말 의약품이라는 예. 이런 고급 생산품을 만들어낼 또 영양 부분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 그런 나라들에게 보급하는 카피약은 네. 지금 획기적으로 싸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한 사람의 치료분이 약 한 90만 원 가까이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제약 대상은 아니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중저소득국이 아니니까. 예. 네, 그러면 그 먹는 치료약은 전액 국가 부담입니까? 개인 부담분도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그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 방역 대책처럼 역시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부의 의무가 우선돼야 되겠죠. 네.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법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게 정부의 임무니까. 네.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요. 네. 이분들이 이제 신용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 또 경영위기도 왔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이라든가 기존 대출 원금 상환 유예라든가 만기 연장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각 부처별로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뭔지를 찾아내겠습니다. 네, 특히나 뭐 잘 아시겠지만 총리님께서도 여행, 숙박, 관광업 같은 경우는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뭐 어저께 우리가 회복지원위원회를 하는데 거기 대표 되시는 분이 와서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거의 뭐 기아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